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NLP와 앵커링. 아, 네. 예. 아주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로 매우 간단하게만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어, 이제 그 NLP에 대해서 이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LP란 무엇인가? 그 NLP는 음, 이제 배운 대로 이제 뉴로, 뭐 랭귀지스틱, 언어,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경이라는 거는 이제 뇌와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합니다. 오감,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막 맛보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런 신경 시스템, 이런 신경 음,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언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말하는 언어와 그리고 말하지 않는 언어, 신체 언어를 포함해서 그 NLP에서는 언어로 보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고 방식, 뭐 프로그램 음, 짜여진 대로 요 운동을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어떤 음, 행동이나 사고 방식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LP에는 이 네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라포. 이건 음, 라포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과의 어떤 공감대이고 혹은 자신과의 공감대도 라포라고 합니다. 이 라포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어떤 음, 똑같은 사고 방식에 있는 것을 이제 음, 라포라고 합니다. 어떤 상대방과 비슷한 생각을 통해서 어떤 관계의 토대를 다져 나가는 거고, 혹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어떤 나의 롤모델에 관련해서 그런 똑같은 사고 방식에 머무르는 거, 이것을 이제 라포라고 이제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감각이라는 거는 이제 오감이고, 오감은 말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냄새를, 그리고 맛을 보는 어떤 우리 정보가 들어오는 통로를 감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결과를 생각하기, 이것도 이제 중요한 NLP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속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업 때 음, 배웠던 이제 예를 들어 발표에 대해서 떨지 말고 자신의 발표를 음, 아주 멋있게 하는 그런 모습만 생각을 음, 하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즉 음,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은 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코끼리를 생각하게끔 그렇게 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결과만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NLP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융통성도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에 찬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는 항상 똑같은 식으로 자기가 이미 형성된 프로그램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실패하는 결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할 수는 없는 거기 음, 때문에 NLP에서는 이 융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NLP를 배우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음, 호기심, 모험심, 궁금증, 재미, 그리고 NLP를 배우는 어떤 욕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포, 감각, 그리고 결과 생각하기, 그리고 융통성, 태도, 이것이 이제 중요한 네 가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3R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음, 리스펙트, 저 타인을 이제 존중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음, 그리고 확인, 그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아직은 이제 변화에 긍정적이지 않은데 이제 음, 억지로 내가 막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음, 것들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억지로 타인을 조종하지 말라는 음,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은 모두 유일한 존재임을 재인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존중, 확인, 제의식이 그 NLP의 주의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앵커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앵커링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닷 앵커는 이제 닷이라는 뜻이고, 이게 무엇을 앵커라고 하느냐, 어떤 특정 사건에서 어떤 음악이 들리고 어떤 특정 냄새가 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앵커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떤 그때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쩌다 이제 담배 관련 얘기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나 담배 싫어해 하면서 막 얼굴을 찡그리겠죠. 이거 이제 나쁜 앵커에 속합니다. 혹은 어떤 힘들 때 그래도 이제 가족,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을 생각을 할 때 힘들어도 힘이 나는 경험이 이제 좋은 앵커의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라는 것이 이제 NLP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앵커에는 당연히 그 종류에는 어떤 부정적인 앵커, 예를 들어 아까 방금 설명했던 담배, 긍정적인 앵커에는 이제 어떤 꽃을 본다든지 이런 기분 좋은 시각적 앵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라디오 잡음 같은 부정적인 청각 앵커가 있는가 하면은 뭐 혹은 뭐 음악 소리 같은 긍정적인 청각 앵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벌레, 뱀 같은 부정적인 앵커, 신체 감각적 앵커, 어떤 벌레의 그 끈적이는 느낌, 너무나 싫죠. 부정적인 앵커. 혹은 이제 어떤 그늘에서 해변 해안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떠오르는 어떤 그 신체 감각적인 앵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냄새 앵커로는 이제 아까 또 나왔던 담배 앵커도 있고, 또 긍정적인 어떤 달콤한 그 케이크의 냄새라든지 그런 어떤 긍정적인 냄새 앵커가 있다고 합니다. 혹은 이제 맛 앵커, 이제 싫어하는 음식을 두고 부정적인 앵커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어떤 좋아하는 음식을 두고 긍정적인 맛 앵커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앵커링을 이제 활용을 어떻게 NLP에서 하느냐, 이제 앵커의 특징이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앵커가 뭐냐? 특징은 기억을 잡아당기는 어떤 그 자극제라고 합니다. 앵커 자체가 어떤 긍정적인 기억을 잡아당길 수도 있고 부정적인 기억을 잡아당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지난번에 놀이공원을 갔는데 굉장히 좋은 앵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난번 놀이공원에서 가장 즐거웠던 게 뭐야? 라고 묻는 식으로 어떤 그 긍정적인 기억을 잡아당기는 자극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앵커링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바로 어떤 특정 상태, 힘든 상태에서 이제 다른 상태, 지난번 즐거웠던 게 뭐야 라는 식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힘들거나 뭐 화났거나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편안한 상태로 바로 가도록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제 자신에게 가장 잘 적용되고 도움이 되는 앵커를 선택을 한 후에 이것을 갖다가 활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린다든지 그럴 때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겠어라는 식으로 이제 주먹에다가 어떤 그때의 앵커를 주먹에 앵커링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먹을 꽉 쥘 때마다 그때 앵커를 불러오는 훈련이 바로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예,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아유, 근데 이 예. 아유, 자료 화면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음, 그냥 만드셨습니까, 이걸? 아이고 참. 어. 선생님이 두 분 같네요. 아하하. 이제 공유 중지를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이걸 뭐 이제 어떻게 하더라? 그 밑에 화면 공유 예, 그걸 이제